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점사 사적기, 지난 시간에 제가 약간 조금 밑밥을 깔아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본 기록 중에는 가장 경이적인 기록이 아닌가. 야, 이렇게 그 월명사가 피리를 불어서 달을 멈추게 했다, 뭐 이런, 그것도 달이 자발적으로 멈춘 거예요. 피리 소리에 감동해서 더 듣고 싶어서 발걸음을 멈췄다. 야, 이거 뭐 장난해. 달이 피리 소리가 들리냐? 여기서 아무리 크게 대북 방송을 해도 38선에서 대북 방송을 해도 달이 안 들릴 것 같은데, 달이 그 피리 소리를 들으려고 딱 멈췄다. 이게 아이고. 한국 불교의 어떻게 보면 시작과 관련해서 아주 이질적인 기록, 이련조차도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저게 고려시대 때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른 시기에 성립이 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선 후기 때는 별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다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고려 중기 때 민지가 계속 민지, 전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신의사관 이야기할 때 민지, 이련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련보다 한 30년 뒤쯤이에요. 그래서 거의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련은 그 민지는 유학자입니다. 그 당시를 대표하는 최고 유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불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대산 사적기도 이분이 쓰고, 그 다음 유점사 사적기도 쓰고, 그 다음에 저희 보계산 석대기도 쓰고, 요 세 절이 적어줄게. 금강산, 그 다음에 오대산, 금강산, 고성금강산, 그 다음에 평창오대산, 그 다음에 보계산. 이 연천이에요. 경기도 연천 보계산. 이게 이제 법기보살, 그 다음에 이쪽이 문수보살, 이쪽이 지장보살이거든요. 이렇게 저 세 산에 살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 승려가 그렇게 얘기했대. 중국 여산에 사는 승려가 그렇게 얘기했대. 그리고 이 유점사 이 금강산이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에요. 사실은 오대산 때문에 만들어진 게 금강산이거든요. 이거는 평창오대산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당나라가 세계제국이 되면서 동단 거점으로서 동쪽 끝에 어떠한 불교 성지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남 땅끝마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쪽에도 어디 성지를 하나 두고 서쪽에도 하나 두고, 그러니까 자기 영토의 최대, 자기 영역이 미치는 최대권에 뭔가를 하나를 성지 같은 걸 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단 거점으로 이제 개착됐던 게 자장률사에서 오대산이 개착이 되고, 원나라가 되면 또 원나라도 엄청난 세계 제국이거든요. 뭐 당나라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동쪽 끝에 또 이제 개착이 되는 게 금강산이에요. 그래서 금강산은 오대산의 영향을 받아서 개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점사 사적기에도 이제 금강산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오대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대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대산을 약간 까지, 오대산이 금강산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법기보살이 나와서 보살님이 직접 등장을 해서 디스를 합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읽으면서 뭐 이런 생각이, 보살님이 직접 이렇게 한다고? 이거. 야, 그거 디스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을 시켜야지. 왜 보살님이 직접 나와서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그래. 그리고 저 금강산에 엄청난 절들이 많습니다. 이 금강산은 레벨이 높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이제 저 원간석기 때 개착됐음에도 불구하고 막 떡상합니다. 막 떡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점사가 대장사찰이에요. 느릅나무절 유점사, 그 다음에 장안사. 장안사는 아마 저 중국 장안 이런 식으로 장안사, 그 다음에 표훈사 하면 의상대사 10대 대사 중에 한 명입니다. 표훈스님. 하늘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제가 경주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시도해서 성공시켰던 그게 해공왕. 해공왕.
그래서 그 표온 스님이 그때 사신으로 왔다 갔다 했지. 하느님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제석천하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리고 신계사, 이제 계곡과 관련해서 이렇게 4개의 사찰이 금강산 안쪽에, 이게 다 본사급 정도의 큰 사찰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큰 사찰들이 4개나 붙어 있어요. 그리고 금강산 바깥쪽에 건봉사, 건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볼 수 있는 데가 건봉사. 요 4군데는 못 가고, 그 다음에 지금은 건봉사만 가죠. 건봉사만. 그리고 건봉사도 이거 다 파괴됩니다. 요 오대산도 파괴되고 이거면 다 파괴돼요. 이유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저기가 하필 다 딱 그냥 생각해봐도 격전지죠. 격전지죠. 그리고 여기에는 법기보살, 문수보살님은 아시잖아요. 지장보살님 아시죠? 법기보살 누군지 잘 모르죠. 단무갈보살 이러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화엄경에 단편으로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어떠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막 이렇게 떡상을 하게 되는, 전 세계에 단무갈보살 신앙은 없어요. 저 법기보살 신앙은 없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저 금강산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화엄경의 보살 주처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동북 쪽에 섬에 단무갈보살이 산대. 단무갈보살이 산대.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를 맞추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불교랑 관련해서 성자가 산다는 게 요 금강산하고 이제 오대산 같은 경우도 있지만, 오대산은 중국이 있고 거의 체인점으로 나온 거고, 여기는 본점이라니까 우리나라가. 요거 있고, 그 다음에 16나한 중에 발타라 존장가, 그분이 저 제주도에 사시잖아요. 제주도에 존자함. 존자함. 그렇게 그건 16나한 법주기라고 경우 스님이 쓴 책이 있어요. 저 스리랑카 사람입니다. 경우 존자가 쓴, 그리고 그 현장 스님이 번역했거든요. 그 16나한 법주기에 보면 그거가 이제 제주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험한 그런 데예요. 한라산 안에 있어요. 그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 법기보살은 이제 본점이니까, 산 전체가 성산인 데는 요 3군데 플러스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성산이라는 개념이에요. 제일 먼저 개척되는 거는 오대산, 그 다음에 연천의 보계산, 그 다음에 저쪽 동남쪽에 내려가면 거기가 천관산이 있어요. 천관산, 천관사. 원래는 지제산이에요. 이게 천관산이 아니고 지제산인데 천관산이라고 좀 바꿨더라고. 지제산, 천관사. 이렇게 해서 요거는 장흥에, 장흥 쪽에, 전라도 쪽에, 이게 아마 장보고 세력하고 관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도 저 청관보살 신앙이 있어요. 청관보살. 청관보살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단편적으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잘 모른다면 거의 잘 모르는 겁니다. 제가 잡지식에 어떻게 보면 진짜 살면서 나만큼 잡다한 거 많이 아는 놈도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잘 모르면 진짜 별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근거는 똑같아. 화엄경이야. 화엄경 보살 주처품에 보면 화엄경의 보살 주처품, 보살이 어디에 산다, 주처는 산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가에 대해서 써놓은 이야기. 거기에 보면 동북 쪽에 청량산이 있고 거기에 문수보살이 산다. 그래서 중국 오대산, 산수동 오대산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오대산도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지제산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 절강성 쪽에, 중국 절강성 쪽에 있는데 저도 거기는 못 가봤어요. 우리나라 저 청관산은 제가 하도 궁금해서 한번 가봤고, 그 다음에 저 연천의 보계산, 저기도 제가 힘들게, 거기가 원심원사입니다. 지금은 심원사가 있고 원심원사가 있어요. 거기 지장보살이 몸으로 나옵니다. 몸으로 나옵니다. 그런 거 몰라요? 김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 하대 때 김순석이라는 사람이 멧돼지인 줄 알고 멧돼지 잡으려고 활을 딱 쐈는데 멧돼지가 화살이 박혀.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돌로 된 지장보살상이 화살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이 지금
저기도 38선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다 이게 소각이 됐고, 그러니까는 다 폐허가 됐고, 그 불상은 어디 있냐면 심원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생지장보살도량 심원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생지장보살이 살아있는 지장보살. 그래서 지장보살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돌로 앉아 계시지만 살아있던 분이에요. 안 볼 때는 움직여. 안 볼 때는 트롤 아세요? 트롤? 노르웨이나 이런 데 가면 트롤. 트롤도 마찬가지야. 낮에는 이렇게 바위로 있다가 밤에 이렇게 움직여. 못 봤지? 노안이라 그래. 우리는 많이 봤잖아. 움직이더라고, 자식이. 그래서 내가, 야, 나 봤어! 이러니까, 딱 정지하더라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비슷해. 그래서 비슷해. 그 지장보살님도 맨날 앉아 계신 것 같지만, 그래서 요 어깨 쪽에 보면 그 화살 맞은 자국이 있나? 내가 그래가지고 그걸 또 거기까지 가서 열심히 또 찾았잖아. 그리고 그 화살 맞았던 그 자리가 있어. 거기가 원래 성지거든요. 그게 원심원사입니다. 원심원사.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 본 절터까지는 거기 지금 요즘 중창을 해놨거든요. 요즘은 예전처럼 민통선을 좀 줄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건봉사도 중창이 되고 이렇게 중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가보세요. 그럼 본절까지는 쉽게 가는데 차가 들어가는데 그 위에 올라가는 데는 차가 못 갑니다. 아니, 차가 가기는 가. 근데 버스 못 가더라고. 우리 버스로 갔는데. 그래서 그 절에 얘기하니까 이렇게 약간 트럭 같은 걸로 좀 약간 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웠어요. 트럭 좋아요. 우리는 뭐 그런데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데 감사합니다. 사람이 긍정적이잖아. 평상시에는 부정적이지만 걸어다니는 걸 줄여주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 가서 제가 기도도 하고 이랬었는데 거기 엄청 대단한 자리예요. 그리고 그 보계산 석대기에 보면 이 세산에 살면 이게 안 된다.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거기서 나와. 보계산 석대기에. 제가 이 세 문헌을 사실은 다 논문 가지고 이게 정리들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세 개 다 민지가 쓴 거고 중앙에 다 껴 있어요. 이 벨트 안에 어떻게 보면 지금 38선 벨트 쪽에 껴 있지. 그 덕분에 아작이 났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중간에 딱 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좋은데 하필 거기에 다 몰려 있어서 절단이 난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강원도의 삼본사 이러면 이 안에 안쪽에 유점사, 그 다음에 평창의 오대산 월정사, 그 다음에 건봉사. 그래서 금강산에는 본사가 2개가 지정이 돼요. 그 정도로 금강산은 대단한 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대장사찰이 유점사입니다. 유점사.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게 뭐냐면 유점사 포교당이 일제강점기 때 많이 나와요. 유점사에 스님들이 많다 보니까 막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 저 울산 옆에 언양 성남사 거기 가면 거기에 법기보살 상이 남아 있어. 법기보살 상으로 본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상으로 본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유점사 사적기에 왜 그렇게 민지가 한꺼번에 사적기를 쓰냐면 한 2, 3년 사이로 다 쓰는데 몽고 때 전란으로 인해서 전부 한번 절이 뭉개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이제 추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빨리 추스려지는 게 금강산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브랜드가 있으니까 이게 좀 후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대산도 추스리고 시작하고 막 이렇게 추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스려지는 데가 있고 전란이 나온 뒤에, 그러니까 절이 황폐한 뒤에 몽고 그게 보통 전란이 아니에요. 40년 정도를 전쟁을 끌었다니까. 그 다음에 좀씩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는 더 빨리 회복돼요. 전란 끝나기 전에. 그래서 다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 회복이 추스려지고 난 뒤에 그게 이제 저 새로 글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지가 그 당시 최고로 유명하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에게 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쪽 세력들이 상당하지 않으면 글을 못 받습니다.
민지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 글 안 써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런 유생들이 글 쓸 때 고마운 건 뭐냐면 지 얘기를 안 써. 고마운 거는. 이쪽에서 자료를 줍니다. 자료를 다 정리해서 줘요. 의뢰하는 쪽에서. 그러면 그걸 보고 정리해서 써줘요. 이게 훨씬 좋은 겁니다. 고마운 일이죠. 왜? 원자료가 변형되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살아있죠. 그래서 원자료를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민지가 저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거는 민지하고 이련하고 3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련도 100%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련은 삼국유사에서 저 기록을 탈락시켜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뭐냐? 유점사에 AD 4년에 불교가 들어갔다. 불교가 들어갔다. 라고 하는 거고, 유점사에 가면 능인보전이 있어요. 능인이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능인보전에 부처님이 53부를 모시고 있어. 53부를 이렇게 쫙. 몰라요. 저도 사진만 봐가지고 지금은 다 파괴돼서 이렇게 다 모시고 있는데 쫙 불상들을 모셔놨네. 쪼만쪼만해요. 이게 한 20cm 정도에서 한 40cm 정도 차이의 불상들, 크기 차이에. 그래서 부처님을 쫙 모셔놨어요. 53부를. 그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저 유점사 사족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재밌어. 부처님이 사위성에서 사위국에서 부처님 하면 인도 부처님 하면 사위성 이거는 코살라국의 수도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가다가 있고 여기는 왕사성이잖아요. 사위성에 그 당시에 9억이 살고 있었대. 그런데 3분의 1은 3억 가구는 부처님을 직접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3억은 보지는 못했고 부처님 얘기를 듣기만 했대. 네, 듣기만 했대. 여러분들이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님 얘기를 지금 듣고 있잖아. 저는 부처님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근데 부처님이 열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열반하셨을 때 중국의 주서이기 기록, 제가 예전에 중국 불교사 초기 때 얘기했어요. 그 주서이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이 3000년 전뿐이다 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이때가 돌아가시는 시점이에요. 900년대가. 기원전 900년대가 돌아가시는 시점이에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그 3억의 가구가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문수보살한테 얘기했대. 그랬더니 문수보살이 그럼 너네가 불상을 하나씩 만들어 봐. 이렇게 했대. 불상을. 금이나 아니면 뭐 동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불상을 만들어 봐. 이렇게 해서 불상을 주조했대. 9억 개를. 아니 3억 개를. 3분의 1이니까 3억 개를 한 집에 하나씩 주조를 했대. 그 중에서 문수보살이 이렇게 직접 보고 최대한 잘 만들어진 걸 추렸대. 그게 53개. 그거 대단한 거예요. 왜? 3억 개 중에 53개 추리라. 야, 나 3억 개 보기도 힘들다. 이거 견적이 나오나? 견적이 나오나?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추렸대요. 그래서 53개의 최고 베스트 불상을 배에다 실어서 띄워보낸. 근데 그냥 띄워보낸 게 아니고 거기서 아주 재밌는 기록이 나와요. 53개의 불상을 조그만 불상을 넣고 종 같은 데 덮었대. 종 같은 걸로 덮었대. 이게 재밌는 기록이거든. 그렇게 해서 배에다 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 있는 대로 가라. 딱 그렇게. 그랬더니 월지국으로 처음에 배가 갔대. 월지국이라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월지국으로는 배가 못 들어가는데 내가 알기로는 월지국이 실크로드 서쪽에 있는 스탄 오영제 들어보셨어요? 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스탄 들어가는, 스탄이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걔네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 아프가니스탄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 근처가 월지국이야. 거기 배 안 닿는데 왜 사위성에서 배가 거꾸로 가나?
왜 이렇게 갔나? 이 인도에서 내가 알기로는 그쪽 월지국 쪽은 이쪽인데 그러면 여기서 배를 출발시켜서 이렇게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로 왔다고? 그래서 오래 걸린 거야. 그래서 900년이나 걸렸어. 바다 위에서. 놀랍지 않아? 왜? 900년 동안 배가 안 썼고 동력이 유지되고 보통 기술이 아니지. 그게 문수보살님의 영험함이에요. 이와 똑같은 얘기가 전에 들었던 것 같지 않아요? 저한테? 황룡사 장육존상 만들 때 아쇼카 왕이 불상을 만들다가 배에다 띄웠대. 안 돼가지고 그랬더니 그게 나중에 아쇼카 왕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200년 뒤의 사람이니까 지금 2200년, 23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진흥왕한테 오는 거죠. 시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쫙 바다 위에서 떠 있다가 거의 비슷한 스토리거든요. 더 길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야 저건 그냥 구라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게 해안선을 타고 해양을 타고 오는 어떤 루트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스토리가 비슷한 걸 보면 그렇게 창의적이지는 않구나. 이 사람들이 쓰는 어떤 유형들이 있구나. 그래서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대를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리다 보니까 너무 시차가 큰 거지. 이게 한 3년 걸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올 수 있겠다. 오케이. 근데 900년 동안 배를 타고 왔다. 이러면 나무배 아닌가? 900년 이게 근데 거기서 얘기하려는 건 뭔가 이게 의미는 있거든. 얘네가 뭘 주장하려고 했었다. 주장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는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 여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랑 연결시키고 싶은 거야 유점사를. 그런데 연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지. 그래서 그냥 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바다에서 떠도는 걸로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너무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하면 어떡해? 뭔가 좀 스토리를 넣어야지. 그러니까 진흥왕의 장육존상, 그 황룡사 장육존상도 마찬가지지. 아쇼카 왕이 배에 띄었는데 그냥 시간을 그걸로 끊어. 그걸로 퉁쳐. 그렇게 됐다 그래. 이렇게. 그리고 시간을 훅 뛰어서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온 시간이 AD 4년. 그래서 월지국에 한번 들렸다 왔다라고 그래요. 월지국에. 그래서 한번 들려가지고 월지국 왕이 이거 경사났네 이러면서 모시려고 했더니 너 아니야. 야 너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이래서 월지국 왕이 포기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고성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얘기 많어. 이거 진짜 제가 이 얘기를 다 이런 썰들을 풀어주면 광우 스님 살기 힘들까 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얘기 많아. 우리도 상도덕이 있잖아. 우리 그런 쪽은 안 건드리잖아. 용왕이 그거 해가지고 정암사 수만호탑 그 용왕이 가는 거 아니오? 그래 수만호탑이잖아. 서해 용왕이. 예. 근데 재질 조사를 해보니까 톨로마이트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멀지 않은 데 있는 그 서해 용왕이 준 거예요. 그래서 수만호탑이야. 기록에 정암사 사적기에 나옵니다. 제가 정암사 사적기도 또 우리 말살에서 또 연구를 또 했었거든요. 이렇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자작률 싸고 오다가 서해에서 용왕을 만나는 거야. 그 용왕이 누군지 아세요? 나중에? 그 심청이하고 연결되는 그 용왕이잖아. 다 걔가 걔예요. 이렇게 다 연결돼. 다 알만한 애들이라니까. 다 연결돼요. 그래서 그 용왕 지금 절단 났어. 중국이 발전하면서 황하랑 장강으로 중금속 오염된 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등이 굽었대. 용왕 자손들이 다 등이 휘고 난리가 났대요. 지금 중금속 오염으로.
너무 슬프지? 그래 내가 심청이 돌려보낼 때 알아봤어. 그냥 찾아갔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같이 살면 되지. 꼭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돌려보내더니 그래 까탈 부리더니 자리도 자기도 지금 허리가 굽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있어 다 그런 썰들이 다 있다. 진짜 진기한 이야기들이 있어. 그래서 고성으로 딱 들어왔어. 그래서 여러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또 인도를 해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해줘. 잘해줘. 그래서 야 저쪽 가서 좀 이렇게 해봐.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랬더니 종소리가 나더래. 어디서 종소리가 딱. 사람들이 거기 종소리 나는데 어디에 모시지? 이랬는데 거기 종소리가 나서 딱 가봤더니 거기에 느릅나무에 종이 걸려 있대. 아마 그게 느릅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아마 언덕이었을 거예요. 유점사라고 하는 게 느릅나무 언덕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릅나무들이 있는 언덕절이라는 뜻이에요. 절 이름이 좀 촌스럽지. 왜냐면 큰 스님 이름을 따거나 뭐 경전 얘기가 나오거나 이런 모르는데 느릅나무절이에요. 절이 뭡니까? 느릅나무? 너무 없어 보이지? 여기 그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느릅나무에 종이 친 거야. 종소리가 딱 들려서 거기다 절을 줘. 그래서 53부를 딱 모셨다는 거예요. 그 불상이 언제적 불상이냐? 기원전 900년대 불상. 야, 대박이지. 대박이지. 그래서 뭐라고 사적기에 나오냐면 이 우전왕이 최초로 모신 전단향 불상과 빠까빠까한다. 이 불상이야말로 최고 불상이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얘기 해주려고 하다가 안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까먹었지. 저 화엄경 보살 주처춤에 동쪽에 섬이 있고 거기에 법기보살이 산다. 법기보살이 구역에서는 단무갈이라고 나와요. 60권 화엄경에는 단무갈로 나오고 80권 화엄경에 법기보살로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음역을 한 거고 하나는 의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법기보살이 나중에 왕건이 만나잖아. 그래서 그림도 남아있어. 고려불화에 법기보살 예배도가 왕건이 예배하는 그 그림이 있어. 그래서 법기보살을 보고 이렇게 탁 절을 하고 세조도 수양대군도 나중에 세조가 저쪽으로 오거든요. 그 오대산 상원사 자기 원찰로 중창을 하고 그때 이제 고성온천으로 해서 이제 몸에 창인병이 있으니까 온천 쪽으로 돌거든요. 온천 가고 그 다음에 저 금강산 갔다가 낙산사 있는 보타락가산 들려서 이렇게 홍련암 들렸다가 옵니다. 월정사로. 그리고 저 금강산에서 또 이적들을 많이 만나고 실록에 나옵니다. 실록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저 법기보살이 잘 나옵니다. 법기보살 상습 출몰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습 출몰처. 내가 중국 오대산에도 문수보살 상습 출몰처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 북대에서 저 태화지 쪽으로 가는 그 사이가 상습 출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오대산 가면 거기를 이제 한번 걸어보고 이렇게.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이 어른이 바빠요. 제가 요즘 잘 안 나오시더라고. 아니에요. 자장률사만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그 문수보살 오대산 가서 만난 분 되게 많습니다. 뭐 도이스님도 만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가지산문을 개창하신 도이스님도 오대산 참배해서 거기서 이적을 받고 문수보살을 아마 못 만났을 거예요. 이적을 만났고 그 다음에 문수보살을 만난 걸로 유명한 거는 금산사 창건하신 게 진표율사로 알고 있는데 진표율사 스승이 있어요. 순재법사라고. 그분 문수보살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엔 더 많아. 그래서 아니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달라. 뭔가가 이렇게 작동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그냥 혼자 갔으면 만났을 것 같은데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내가 데리고 간 사람들 중에 근기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나는 근기가 되는데 그래서 못 만나는 것 같아. 같이 간 사람의 문제야. 혼자 갔으면 만났을 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잖아. 가장 앞거는
중국 오대산 동대에 문수고살 삿갓탑이 있다더라. 김삿갓도 아니고 무슨 문수보살 삿갓을 좀 뭐 그렇긴 한데 뭐 아무튼 그래. 그리고 저 보살 주첩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동북 쪽에 섬이 있고 그 안에 그게 금강산이에요. 섬 자체가 산인 거야. 보타라카산하고 비슷해요. 그게 구조가 나오는 게. 그래서 섬 안에. 그래서 민지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섬은 아니지만 섬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써놨어. 사적기에. 그게 민지가 이걸 너무 턴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이렇게 반도잖아요. 반만 섬이잖아요. 그래서 반도가 도였잖아요.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잘록하다고 생각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요 허리가 개미 허리. 그래서 섬하고 비슷한 거 아니요? 근데 민지가 그렇게 약을 이렇게 터는 바람에 진짜 지금 섬같이 됐지. 38선으로 막혀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섬이야. 우리나라가 섬이야. 외국에 나가려면 무조건 비행기나 배를 타야 돼. 뭐 어디 육로로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강산, 우리나라에 금강산이 있다. 이제 이렇게 고려에 금강산이 있게 되는 게 사실 그렇게 되는 거고. 자, 능인보전에 53부를 모셨는데 53불이 사실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5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는 53 선지식, 화엄경 입법개본 53 지식 부처님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고. 그다음에 53불이 나오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 저기 지장 3부경 중에서 점찰선하고 업보경에 보면 53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쪽 영향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 능인보전 때문에 아마 저 서남사의 불조전 같은 데 가도 53불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어떤 특수성이 있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사진을 보면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사진을 보면 다 불이 아니에요. 보살상이 있어. 보살상이 있어. 그리고 이게 언제 조사가 되냐면 우리가 계속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은 이제 문화재 눈이 있었고 우리는 그 생각이 없거든. 그래서 동경대에 있었던 교수가 이제 조사를 오는 거예요. 문화재 조사를. 그러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원전 900년대 불상이 그것도 53구나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너무너무 대단하죠. 이 옛날 거 이게 있다니 이래갖고 발표를 했더니 훔치려고 가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고 나면 불상이 없어져. 이놈이 이걸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왜? 초특급 문화재잖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문화재가 저도 실물을 본 게 아니니까 실물을 못 보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은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이게 다 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 하나는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저 불상고사 날아갔다라고 하는 설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 전에 북한에서 뺐다더라라는 설이 있어요. 북한도 이제 문화재 인식은 있으니까 아무리 공산주의고라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실록 같은 것도 다 좀 뺐었죠. 물론 뭐 제대로 못 빼가지고 북한으로 한 번은 넘어갔어. 실록도. 그렇지만 최대한 뺄 수 있으면 빼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공습이 오면? 그래서 뺐다더라는 설도 있어.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북한은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가장 정보가 어두운 나라이기 때문에 뭐가 어디까지 되는지를 모르겠어. 네. 그런데 일제강점기나 이런 때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조사하면서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말해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통일신라시대 불상. 제가 불상을 가르쳐요. 학교에서는. 불상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상 수업도 하기 때문에 불상에 대해서도 아는데 통일신라시대 불상. 그냥 사진으로만 봐서는 통일신라시대 불상, 그 다음에 일부는 고려 초불상이야.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 주장처럼 통일시대 불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판이 지금 그렇게 남아 있으면 이건 못 빼깁니다. 다 훔쳐갑니다. 그리고 절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난에 취약했어요. 그래서 자고 나면 없어져. 그래서 나중에 갔더니 44구가 있더라. 그리고 그게 훔쳐간 놈이 걸려가지고 반환을 해요. 반환을 했는데 갖다 놓으니까 모양이 달라. 별썰이 다 있어. 아니 그래서 사진이 좀 틀려요. 이게 웃긴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 얘기 스토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점사의 당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주 오래된 불상들의 스토리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오대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문수보살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거야. 문수보살이 불상을 만들었다는 둥, 문수보살이 그 다음에 뭐 그 절터를 인도를 했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문수보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등장하는 법기보살은 나중에 오대산보다 우리가 나아요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 굉장히 재밌어.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정확하게 보여.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53부를 어떻게 모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53부를 모시고 그런 특수한 보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이제 일본 사람, 그 사람 학자니까 훔쳐가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44구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6, 7, 9 불상이 사라진 거죠. 잊어버린 거야. 도난된 거야. 그리고 더 뒤에 더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잊어버리니까 뭐 밑에를 뭘 좌대에다가 철사로 감아놨어요. 야, 이건 장난하냐 지금. 따로 뭘 모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존상을 지금같이 박물관에 모신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디 존상을 박물관 같은데 어디 수장고에 어디 창고에다가 넣어. 이거는 지금도 사실 그게 논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재밌잖아. 우리가 큰 절들에 가가지고 유서 깊은 절들에 가서 보면 그 탱화나 이런 것들은 짭이에요. 진짜는 어디가 있냐? 박물관으로 했고 비슷하게 그려가지고 놓은 거예요. 그게 이게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지. 예배 대상이,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문화재도 전공했지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안에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 그걸 옮겨서 어디 창고 같은 데 넣어서 보관한다는 거는 그 유물 자체,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성물인데 성물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거다. 이게 무슨 장난하냐. 박물관에 가보신, 여러분 수장고를 안 가보셔서 그래요. 그러면 가보면 이게 뭐 액자 같은 데 이렇게 쫙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쫙 이렇게 포장돼가지고. 아니, 그게 모시는 자세냐? 당연히 법당에 있어요. 그럼 법당에 있으면 도난당하고 뭐 화재되고 그러한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지. 그렇게 해서 최적 조건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모나리자 봐. 사람들이 자꾸 사진 찍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그 처리해가지고 사진 찍어도 지금 될 수 있게 해놨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게 아니고 사진을 찍어도 되게 처리를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저게 이제 거기 그게 참 그렇거든. 그렇게 훔쳐가서 44구가 됐으니까 53에서 44이 됐으니까 9구가 사라진 거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르겠어. 왜? 그때 안 훔쳐갔으면 폭탄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니까. 지금 미군이 왜 거기다 폭탄을 떨어뜨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절단이 났어요. 미군 폭격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절이 싹 날아갔습니다. 절이 싹 날아갔어. 그때 훔쳐가서 9구라도 남은 거 아니냐.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 있는지 몰라. 그렇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라도 볼 수 있느냐? 그때 누가 싹 훔쳐갔으면 그리고 그게 조금 이제 지식인에 의해서 다시 수거가 됐으면 그게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가 도난 문화재들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고맙지. 없어지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고맙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불상이구나. 지금 저같이 사진만 일제강점기 때 흑백 사진만 보면서 약을 팔진 않겠지. 네. 그러니까 아까 통일신라 불상 같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유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언제 거예요 라고 하는데 같아요 밖에 할 수 없는 게 흑백 사진밖에 없어요. 유리건판 사진. 이런 스토리들이 있다더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유점사의 당위성, 금강산 불교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양 루트를 타고 불교가 들어온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국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고려 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우리보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생각보다 희박해요. 희박해. 그래서 특히 불교 쪽에 그게 강했던 것 같아. 그래서
중국보다 연대가 앞선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여러 가지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먹물이 좀 더 들어가고 유교적 생각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일수록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지. 그래서 김부식 같은 사람은 뭔 말 같지도 않은 거야 라고 하고, 이련도 그분이 나중에 이제 국사까지 올라가는 분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야, 우리가 중국보다 빠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삭제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저런 것들이 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 굳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이고 그냥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인도나 다 같은 그냥 외국 정도인 거지 중국이 우리보다 이렇게 있어라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부터 탈피하려면 이런 기록들을 더 발굴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라는 열변을 토해보면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